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 오늘 쭉 설명하셨나요?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고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어요. 고강도 조사, 글쎄요,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있었죠. 예. 특히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합하면 27시간 정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긴 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아마 조사의 중점이 된 사항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 있는데 이제 다중의 위력을 했기 때문에 특수자가 붙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호처 내부적으로 어떤 지휘나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한 수준으로 질의와 응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은 그 조사 자체도 있지만은 앞으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위한 그 정보가 취득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혹은 제3자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폭넓게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아마 구속영장까지 당장 청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경찰의 그 수뇌부 2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뇌부 2명이 이제 소환을 돼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물론 뭐 차장이 대행을 하면서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좀 그 내부적으로 경호에 좀 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까? 그 두 가지 분석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이제 박종준 처장이 좀 온건파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종훈 경호처 차장, 이 사람이 더 강경파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경호처 출신이고 말이죠. 경호 출신이라서 더 그렇다. 따라서 박종준 경호처장과 좀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진환 경비안전본부장이 자리를 비웠으므로 오히려 강경한 김정훈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네. 이 사람들이 더 강경하게 임무를 더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 지금 어쨌든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처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장이 지금 자리를 비우게 돼 이탈한 것이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이게 3인자라고요 경호처에서. 예. 그러니까 경호처의 지금 지휘부 2명이 이탈을 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말이죠.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일사불란하고 그야말로 강경하게 그렇게 경호 임무에 글쎄 저는 그걸 경호 임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 그렇게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일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그 임무나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거나 말이죠. 네. 어떤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서 어쨌든 적법한 영장 집행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가기관이 발부한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막는 거잖아요. 게다가 거기 2명이 어쨌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호처 직원들이 자신들이 간부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리 김정은 차장과 이진환 본부장이 동료한다 하더라도 전 한계가 뚜렷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그 경호처 지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성훈 대행이 하고 있고요. 경찰이 이제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뭐 전략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조부는 이 경호처 관계자들을 하나둘씩 연행하고 소위 이제 빼내면서 예. 좀 힘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장기전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관과 기관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수뇌부의 지휘 아래 명령을 수행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이든 경호처
경호처든 뭐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많은 동요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경찰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 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떠나서 어쨌거나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1,200명 가까운 이 수사 인력들이 둘러싸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 초유의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이든 경호처든 다 좀 다소간의 혼란과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저희 경찰법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국가기관의 존속과 기능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조직의 이 폭력성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어떤 법치와 이 제도적인 절차들이 마련이 된 건데 만약 이런 식으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정말 나쁜 전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김서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지금 경찰의 판단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신청했다는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청을 하면서 이제 한 명씩 전략 같은 걸 경찰의 전략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김성훈 차장에 대한 뭐 인실이 구속되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저는 김성훈 차장이 전격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대통령이야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법 위에 군림하면서 이걸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는 있지만 경호처 이 차장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경호법을 내세워서 뭔가 본인들이 이렇게 막아 세웠지만 경호처 차장을 체포하러 들어갔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막는다?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없거든요. 근거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것이 위법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성훈 차장이 그 직원들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그 이전에 나오는 것이 직원들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박종준 전 처장과 다른 이유는 박종준 전 처장은 그 경호처장은 작년 9월에 임명된 사람인데 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경호처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조직에 대한 애정심이 더 크다면은 본인 직원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또 직접 출동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경찰에서도 이 수뇌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파인 이 이광우 본부장과 김성훈 차장에 대한 뭔가 체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부에서도 그렇게 강경한 물리적 대응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명의 이 수뇌부 4명에 대한 일단 좀 와해시키는 작전이 전략이 일단 경찰의 최우선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